베이징 시내 중심가 고층 건물들이 짙은 미세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맑은 날 찍은 영상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 때 쓰던 마스크를 너도 나도 다시 꺼내 썼습니다. 오늘 오후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가 200에 근접하면서 대기오염 6단계 중 5단계, 심각 단계 직전에 달해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안전공고기준의 13배를 넘었습니다. 存在了一定的污染回流的影响 ，PM2.5 浓度将再次上升，预计全天的空气质量呢，在一个3到4级。 베이징과 인접한 텐진, 허베이 등 20여 개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기 정체의 공장 가동률과 대형 트럭 이동량, 추수 후 집 태우기 등이 크게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운행이 금지됐고 사업장별 배출량 검사도 강화됐습니다. 空气中污染期间啊，我们肯定是每天都要进行重点的检查巡查。 보건당국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북한이나 더 위쪽으로 이동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국내 발생 먼지가 대기에 축적된 상태여서 대구와 강원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걸로 예보됐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베이징의 고층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뿌연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한창이던 2년 전 이맘때와는 딴판입니다. 자금성 북쪽에 있는 징산공원입니다. 자금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지금은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온통 뿌옇게 보입니다.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247을 기록해 대기오염 6단계 중 5단계인 심각 단계를 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보다 50배가량 악화한 겁니다. 베이징과 인접한 텐진, 허베이성에도 미세먼지가 덮쳤습니다. 几年一遇的大雾霾天又来了，看看吧，往远里看啥也看不见。 일부 지역에선 안개까지 겹쳐 곳곳에서 고속도로가 봉쇄됐습니다. 京德高速往安新收费站应务双向禁止所有车辆上道，请您合理安排出行路线。 날이 풀리며 대기가 정체된 곳도 있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 해제 이후 생산 활동이 본격화한 게 미세먼지가 발생한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국은 공업용 전기 사용량과 경유 화물차 교통량 등이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이라며 오염물질 배출이 이번 대기 오염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이징시는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고 자찬했는데 불과 2달여 만에 대기질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주 후반까지 미세먼지가 계속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친절한 경제의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 중국에서 미세먼지 넘어오면서 공기 안 좋은 지역들 있을 거라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미세먼지 수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쉬시는 분들 많은데 좀 오전 중에는 외출 꺼려지는 지역들이 있죠. 네. 우리는 이렇게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남들은 어떨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38개 나라들 중에서 미세먼지 수준이 가장 심각한 정도입니다. 네. 우리만큼 먼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하는 나라 OECD 안에 우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가장 나쁠 뿐만 아니라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가장 공기가 좋은 편에 속하는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4~5배 이상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일 때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죠. 태아의 유산과 조산 위험을 높이는 것부터 노약자의 뇌출혈이나 심장병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게 많이 연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개발원이 지난 주말에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안전한가 다방면에 걸친 보고서를 내면서 이 미세먼지 수준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유엔 산하의 국제노동기구 ILO가 지정한 세계 안전의 날이었습니다. 안전의 날을 맞아서 모두 60가지 부문에 걸쳐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가 집계해 본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은 그야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 수치로도 OECD 평균보다 2배가 넘는다니 좀 걱정도 되고 우울하기도 한 소식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세먼지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좀 나아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우리 환경부 조사를 보면 특히 지난 3년 동안에 눈에 띄게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그 OECD 데이터, 그것도 사실 2020년 거거든요. 굉장히 좋아진 이후인데도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통계개발원 안전보고서에서 눈에 띄게 공기질이 좋아지기 시작한 걸로 나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기간이죠. 중국 공장들이 걸핏하면 문을 닫아야 했던 지난 3년간입니다. 올 봄부터는 다시 공기가 매캐한 날이 늘어나고 있는 게 누가 통계로 짚어주지 않아도 피부로, 호흡기로 느껴지죠. 중국의 공장들이 다시 맹렬히 돌기 시작하면서 황사가 일지 않는 날에도 중국 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기가 탁한 날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해 쪽으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봄과 겨울에는 코로나 이전에 익숙해졌던 그 매캐한 공기를 앞으로 다시 걱정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나마 코로나 이전엔요,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서 공장 가동과 난방에 쓰는 석탄 사용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신냉전이라고도 하는 미중 패권 갈등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진 상태죠. 경제 재가동을 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기후 문제, 석탄 연료 미세먼지 문제, 당분간 전만큼도 신경을 쓰지 못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 공장에 매연이 섞인 공기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안전보고서에 적힌 미세먼지 개선 현황에 안심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네, 미세먼지 말고 다른 부문들 통계도 있는 것 같은데 더 전해주시죠. 네, 모두 6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추세로 보면 악화되거나 또는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게 27가지 정도, 그리고 개선되고 있는 게 33가지 정도, 반반 수준이라는 게 통계개발원의 얘기입니다. 공기의 비기를 좀 더 하자면 오존 농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동 학대와 사회적 고립도도 더 높아졌고요. 반면에 병상수와 경찰, 소박 인력은 계속 늘고 있고요. 범죄 발생률이 지난 10년 동안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2021년이 최신 통계인데요. 20년보다 12%나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는 늘었고요. 사이버 범죄, 온라인상의 신종 범죄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223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43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산재 사망자 수가 2019년 이후로 조금씩 다시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가 첫 실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산재 피해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전해준 숫자들은 이 노동절인 오늘 한번 꼭 짚어봐야 할 숫자들 같습니다. 네. 통계 잘 들었습니다.